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쉽지 않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좀 이런 압박성 발언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지수의 조정에 좀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장 마감 방송, 이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외국인들과 기관이 대량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하락폭이 컸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주변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선물지수나 아니면 이 아시아 증시들, 뭐 일본이나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사실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그래도 일정 부분 조금은 장 초반에 좀 낙폭 키우다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우선은 단기적인 뷰를 관점을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은 시원은 갈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그런 좀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중국 쪽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게 보면 이제 한국과 또 중국의 또 이 양 국가, 이 정부 간의 또 이런 조금의 불협화음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거를 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 당분간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멘텀, 단기적인 재료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저는 원전을 담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4월달 들어가지고 이 한신기계, 우진,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실제로 광명전기 이런 4개의 종목을 원전 관련주를 지금 편입을 한 상황이고요. 뭐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뭐 기업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좀 슈팅이 나와주면서 일장 목표가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면서 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가기는 했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최대한 좀 이 지수 하락에서 나름대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아니면 좀 하락을 하더라도 좀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저는 원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캐나다, 영국 그리고 튀르키예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원전 시장에 대한 이런 좀 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이 협상이죠. 협상에 대한 또 기대감이 조만간에 또 분명히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방미 일정을 앞두고요. 3월 이제 이번 달 26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 전후로 또 이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우리가 좀 지수에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좀 시장 참가자들, 투자자들의 좀 트레이딩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간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그 테마가 원전이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런 조금은 비중을 조금씩은 축소하시면서 좀 반도체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다. 좀 이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이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연예인 분의 이름을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신동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아가야 된다. 약간 그 분이 좀 이렇게 모여 해가지고 제가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 테마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는 지금 모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황 자체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자 최근에 이제 한번 반도체가 이 우리나라 정부와 이제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 뭐 역대급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보통 이 종목들의 이 주가 흐름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전에 바닥에서는요 항상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가 크게 부각을 받고 나서 한 번은 쉬어야 나가야 됩니다. 보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보통 우리가 저점에서 상승 1파, 조정 2파, 그리고 상승 3파. 이게 제일 사실 우리가 먹을 게 많은 시장인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3파가 이제 진입을 했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 관련주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자,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반도체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디램 가격, 현물 가격도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한다. 낸드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한다. 그런 우호적인 이런 이슈들도 앞으로 이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많이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자, 어느 분 이름 말씀드렸죠. 좀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편입했던 종목, 조금 오늘 낙폭을 키웠던 종목이 좀 있습니다. 자,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방산 쪽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조금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 물론 어제 이제 지난밤에 이 스페이스X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발사 실패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 쪽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방위 산업을 또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뭐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13% 전일 대비 13% 정도의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이 아래 꼬리가 좀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뭐 추세 이탈은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 좀 눌림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종목이고요. 이름도 힘이 나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가 13,480원이고요. 종목명은 G2파워입니다. 자,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10,000원 정도 이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거의 시세가 한 40~50%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자, 지금 요즘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은 지수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좀 약세 국면에 진입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주, 또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매매를 선호하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뭐 제가 지금 편입했던 뭐 한신기기나 우진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저는 원전은 앞으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부각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왕이면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시장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시장에서 조금 수익률 대회이기 때문에 좀 수급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우선은 1차 목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직전 고점 부근 1차 목표가 잡고요. 2차 목표가 손절가는 제가 이제 자료 보고 설명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고 갈게요. 자, 우선은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한 조금 몇 달 된 자료기는 합니다. 제가 뭐 증권사 리포트 좀 찾다가 좀 이 최신 자료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수배 전반 관련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수배 전반 같은 경우에 또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고압의 전력을 이제 저압으로 변환시켜서 분배하는 뭐 전력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관급 관련해가 수배 전반 쪽 관련해가지고는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배 전반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관련해가지고도 계속해서 이 동사의 이제 매출 비중에서 상당히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또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ESS나 뭐 인버터 같은 이런 다양한 또 이런 매출이 잡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좀 있었냐면은 이 원전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이 원자력 전력 설비 수주 필수 인증 제도인 이 유자격 공급자 등록 Q 클래스를 뭐 하반기에 취득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실적은 좋고, 그리고 조금은 지금은 약간 매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이 수익이 나기 좀 쉬운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좀 박스를 형성하다가 사실 뭐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박스권 돌파했던 종목이라 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파동이 좀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가 지금 좀 눌려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눌림을 기다렸던 그 종목이다. 좀 원전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트레이딩성이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꼭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는 조금은 이렇게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 리스크 관리도 꼭 철저히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미국을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와줄 거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좀 뭐 웨스팅하우스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좀 한미 간에도 이제 정상회담을 좀 하고 나서 정말 좀 긍정적인 재료들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지 뭐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약간의 그런 좀
불협화음이면 좀 그렇지만 약간의 좀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소송이 있었죠. 근데 요즘 또 이슈가 어떤 게 나왔냐면 이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한번 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맞춰가지고 분명히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현 정부의 추구하는 방식들 그런 방식들을 보면은 약간 친미 정책이 상당히 좀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을 거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서로 간에 좀 합의에 대한 부분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자체가 저는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있을 방미 일정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원전 관련주들의 좀 이 센티멘트라고 할까요? 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하방 경직을 가질 수 있는 테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